국민민주연합 당원 100여 명이 탈당과 신당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탈당 도미노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 훈련을 받던 중학교 태권도부 학생이 숨졌습니다. 폭염 속 무리한 훈련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학교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5회 혼불문학상 당선작에 이광재 작가의 바람보다 큰이 선정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장편 소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도내에서도 야당 당원 100여 명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야권의 신당농에 힘을 실게 됐지 내홍 수준일지 향후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과 순창 지역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100여 명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새정연이 친노 패권주의에 젖어 당원의 뜻과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탈당을 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태로는 차기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여망을 성취할 수 없다는 민심을 확인하고 탈당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탈당에 동의한 당원은 남원 20여 명, 순창 80여 명이며 이번 주에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정연 집단 탈당은 도내에서 처음이자 전국적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이들은 순창에 집거 중인 정동영 전 의원과 무관하며 정 전 의원이 신당에 함께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은 신당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의장은 저는 뵌 적도 없고 전혀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 집단 탈당이 실제 규모보다 부풀려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탈당 과장론이 나오기도 하지만 새정연 내부가 신당론에서 자유롭지 않은 점만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도내 집단 탈당이 신당 여론을 확산시키며 야권 재편을 향한 신호탄일지 일부의 노선 갈아타기에 그칠지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공청회에서는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 대비례대표 의석수, 그리고 선거구 획정 기준과 농어촌 대표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8명이 견해를 밝힐 예정입니다.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을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획정안의 전제 조건을 국회가 마련하지 않자 오늘 직접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이 당초 계획보다 절반 이하 규모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이 경제성 기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기재부가 사업비 규모를 500억 원 미만으로 축소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척사 박물관은 당초 1,014억 원 규모로 건립을 추진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운동부 학생이 체력 훈련을 하던 도중 숨졌습니다. 나흘째 이어지던 폭염특보 속에 운동을 하게 한 것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요. 학교 측은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모 중학교 태권도 부원인 1학년 이모 군이 지난 7일 동기생 6명과 함께 계단과 언덕 오르내리기 훈련을 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 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나흘째인 어제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이 군이 쓰러진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쯤. 당시 군산 지역의 기온은 31도를 넘었습니다. 운동이 전부 다 끝났는데 그때 의식이랑을 이렇게 찾을 수가 없어서 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요. 훈련할 당시 군산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열사병이나 일사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지만 무리하게 체력 훈련을 감행했다 사고가 난 겁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방학 중에 대회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훈련하다 일어난 일이고 학교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름방학 때도 겨울방학 때도 전부 훈련 결제를 맡아야 돼요. 그러는 훈련을 못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유족 측은 사실상 학교 코치 역할을 하던 학원관장의 지도 아래 태권도부 전체가 훈련에 참가했는데도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위로를 해줄 마음도 전혀 없었던 것.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주고 했으면은 아들을 편안하게 보내주고. 사고를 접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전북교육청도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폭염을 피해 모처럼 찾아간 계곡에서 악취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수 방화동 계곡인데 장수구는 정화 처리된 오폐수라지만 야영객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안산 기슭을 따라 흐르는 장수 방화동 상류 계곡. 인근 캠핑장과 가족 휴가촌에서 흘러나온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근처 자갈과 바위에는 유독 이끼가 심하게 끼어 있습니다. 야영객들은 이 물에서 악취가 난다며 불편을 호소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죠. 뭐 피부병이나 아니면 뭐 갑자기 뭐 물을 마시거나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물이 깨끗하다고 믿고 막 노는 건데. 계곡으로 쏟아져 나온 물은 가족 휴가촌 내 오수 처리 시설에서 배출된 것으로 캠핑장의 화장실이나 취사장의 오수를 정화 처리한 것입니다. 처리된 오수는 하루에 한두 차례씩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계곡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운영하는 가족 휴가촌 측은 배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대한 악취가 안 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수질 검사를 다시 한번 의뢰해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고요. 실제 배출수 농도는 BOD 6.2ppm으로 하수 처리 기준인 10ppm보다 낮지만 전주천으로 배출되는 하수 평균 농도인 3에서 5ppm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계곡물은 야영객들의 피부에 닿거나 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별도 기준 없이 일반 하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위치나 아니면 배출구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기준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 같고.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계곡으로 유입되는 오수 처리 시설 배출수에도 세심한 관리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양식장에 바지락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5일 비안도에 이어 7일에는 선유도와 무녀도의 바지락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해 폐사 원인과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피해 면적은 113헥타르에 이르고 있는데 계속된 폭염으로 바지락 서식의 한계 수온을 넘어섰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의 불편 문제는 전라북도가 무제한 면허를 내준 때부터 예견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라북도는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둔 지난 96년 대한관광 리무진에 3년 한정 면허를 내줬지만 3년 뒤인 99년에 운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제한 면허를 내줬습니다. 이후 김포공항 경유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지만 무제한 면허를 가진 버스 회사를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안이 없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불문학상이 올해로 벌써 5번째 당선작을 냈습니다. 당선의 영예를 아는 작품은 우리 지역의 작가 이광재의 바람보다 큰입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혼불문학상 최종심사위원회는 최종 본선에 오른 5편 중 이광재 작가의 바람보다 큰을 당선작으로 선정했습니다. 당선작은 동학농민혁명의 발발부터 전봉준 장군이 체포되기까지의 상황을 실제적으로 다뤘습니다. 전봉준과 김계남 등 혁명을 이끈 이들의 내밀한 개인적 정황부터 혁명의 전개 과정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재현해 동학혁명을 이 시대로 불러냈다는 평을 받습니다. 그 역사 문제를 오늘날에 현실인 것처럼 이렇게 참 생생하게 형상해낸 이 작품이. 군산 출신의 이광재 작가는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을 하다 등단했으며 3년 전에는 전봉준의 일대기를 그린 평전 봉준이 온다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전북 출신 작가의 작품이 선정된 건 혼불문학상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고 전북의 동학을 소재로 했다는 점도 의의가 큽니다. 한편 올해 혼불문학상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총 155편이 응모했습니다. 혼불문학상은 시대정신과 우리말의 보고로 평가받는 소설 혼불의 작가 고 최명희 선생의 문학정신을 잇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돼 해가 갈수록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삶을
밀도 있게 짚어내려는 작품들이 우세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문학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상금 5천만 원이 주어지는 시상식은 오는 10월 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다음 달 철거되는 옛 도청사의 폐자재가 시민들에게 제공됩니다. 전주시는 옛 도청사에 대한 추억을 남기기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창문틀이나 폐벽돌, 조경수 등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신청은 내일부터 18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24일부터 사흘간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주 시내버스의 노선 개편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전주시는 시민의 버스위원과 완주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 등 19명으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 TF팀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선 개편 TF팀은 지선간제 도입 등 노선 개편 방향과 원칙을 정하게 되며 연말까지 노선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기금운용본부 서울 잔류법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을 빼기로 했다는 뉴스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도내 정치권에서는 아예 법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홍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화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그리고 도내 국회의원들이 전북 혁신도시 내 기금운용본부의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기금본부를 서울에 존치하겠다는 시도가 법안 개정으로까지 나타나자 이를 차단하고 전북 이전의 쐐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어떠한 경우라도 당초의 계획을 비껴서 어떤 다른 결정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뜻을 전합도는 500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본부의 전북 이전은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항이라며 제3의 금융허브도시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를 하겠다. 그 가장 중심의 모태는 기금운용본부가 이곳에 이전을 해오기 때문에 특히 기금본부 서울 잔류를 목적으로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제기한 국민연금 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수익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국민복지 측면에서는 전북 이전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제도와 기금이 같이 운용되는 바로 이곳 전주에서 국민들의 노후 보장에 진정한 안전한 기반이 마련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한 기금본부의 공사화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기금본부가 예정대로 전북으로 정상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정주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새정년이 지역의 여론 형성에 불을 당긴 만큼 국회 내에서도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가시적인 의정 활동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새만금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한전의 사업 인가 취소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군산 새만금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한전이 군산 산업단지의 전력 사용량을 과장해왔다며 어제 송전철탑 공사 인가 취소 요구서를 군산시에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전력량 수급과 관련한 진실을 공표하고 공개 토론회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탄소 제품의 구매를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지자체가 중소기업의 탄소 제품을 구매할 때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9월 말까지 수요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탄소 볼라드와 탄소 발열 의자를 시범 설치한 결과 반응이 좋았다며 탄소 제품 구매를 확대해 기술 개발과 제품 다양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임실 국민들의 최대 현안이었던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난 7일자로 전면 해제돼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또 지난 마이산에 마이돈 테마공원이 조성돼 새로운 볼거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내 시군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999년 8월 임실군 운암면과 강진면 유란 옥정호에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은 임실군 전체 면적의 40%에 이르는 지역이
기업 유치는 물론 공공주택 건립 등의 각종 규제를 받아 매년 400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됐다고 재조정을 의결함에 따라 임실구는 지정 16년 만인 지난 7일자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돼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옥정호 관련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전국적인 명품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마이산 종합관광벨트 사업의 하나인 마이돈 테마공원이 문을 열어 새로운 볼거리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7억 원이 투입된 마이돈 테마공원은 마이산 북부 진입로 인근의 돼지문화체험관과 마이돈 광장, 터널 분수와 물놀이장 등 돼지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로 조성됐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관광지로 만들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마이산을 중심으로 종합관광벨트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남원시가 도내 동부권역 최초의 일반 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3회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이번 달부터 편입 용지 보상에 나서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비 등 1,079억 원이 투입되는 3회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3회면 월평리 1원에 78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돼 2020년까지 45개 우량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완주군 화산면 종리 1원에 실내 승마장과 원형 마장을 갖춘 공공 승마장이 내년 말까지 조성됩니다. 완주군은 승마 사육 등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함께 대둔산 도립공원과 고산 자연휴양림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MC 뉴스 이응래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 행사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북 윈드 오케스트라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엽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한국회화 50인전이 오는 15일부터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마련됩니다. 우리 소리 우리 가락 공연이 내일 우진문화공간에서 젊은 소리꾼 강현영의 무대로 진행됩니다. 전주 부채문화관은 다음 달 8일까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1호 낙죽장 이신입 초대전을 선보입니다. 전라북도 전승공예연구회 작품전이 어진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새만금 군산 자동차 경주장에서 개최됩니다. 제25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완주군 무궁화 테마식물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전주문화재단이 마련한 여름 특별 프로그램 천년전주 구석구석 시티투어가 모레 운영됩니다. 전주시 열린시민 강좌가 오늘 전주시청에서 2호선 스타강사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전주문화방송은 오는 28일까지 판소리와 다양한 미션을 평가할 청중평가단을 모집합니다. 끝으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리고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5에서 30mm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9도, 임실 28도 등 27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앞바다는 0.5에서 2m, 먼바다는 최고 4m까지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